조갑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0일 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7시입니다. 몇 달 전에만 해도 저녁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밤입니다.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한 50일 남았네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편견을 하나 갖고 있는데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보수 진영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라는 말이 한국의 민주당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좌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용감하게도 미국의 민주당은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트루만이 좌파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공화당을 좋아하는데 그것은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민주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 때 정당 이름이 민주공화당, 그 다음에 김종필 때 신민주공화당, 공화당이란 말과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는 한국의 보수층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바이든의 낙선을 바란 한국의 보수 인사들도 꽤 되고요. 그러나 한국인 전체는 4대1로 바이든의 당선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과 미국 역대 대통령과의 관계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민주당이 한국에 불리했느냐, 공화당이 한국에 유리했느냐, 뭐 유불리를 따진다는 게 이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대충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독립운동, 그리고 건국과정, 그리고 6.25 때 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비교적 민주당 대통령들이 한국의 우호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외교 정책이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스트입니다. 자유지향적 국제 개입, 국제주의자들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왜 리버럴이라고 붙이느냐 하면은 국제주의자가 잘못하면은 임페리얼리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국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민주당은 그렇지 않죠. 자유를 확산시키는 의미에서의 국제주의자다 이겁니다. 제가 한번 메모를 해봤습니다. 1905년에 미국의 육군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총리 가스라 다로가 만나서 나눈 대화를 흔히 우리가 태프트 가스라 밀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밀약이 아닙니다. 이 대화록을 적은 겁니다. 필리핀을 미국이, 조선반도를 일본이 관할하는 것을 양해한다는 수준의 입장 표명입니다. 그때는 이미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귀착되어 가지고 미국 포츠머스에서 강화호 회담이 예정되어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는 공화당 정권이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참고로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조카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조카 사위네요. 근데 당은 다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민주당입니다. 자, 1905년 8월 5일 당시 30살의 이승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 감리교 선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시 국무장관의 소개장을 가지고 롱아일랜드에서 휴양 중이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가 만납니다. 그러면서 재미 한인들의 연명으로 서명한 청원서를 전달합니다. 30살의 청년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화려한 외교 활동이 시작되는 거죠. 이 청원서 내용은 조미 통상조약상의 거중 조정을 통하여 조선 독립 보장에 미국이 개입해달라는 내용이었고, 루즈벨트는 현직 워싱턴에 있는 대한제국공사관을 통하여 정부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뭐 별로 소득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게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미래의 한국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을 만난 것이니까 역사적 의미가 있죠.
이승만은 그 생애를 통해서 네 미국 대통령을 직접 상대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우드로우 윌슨, 트루만, 아이젠하워, 이 네 대통령은 미국에서 학자들이 역대 대통령 랭킹을 매길 때 10위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최고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상대했으니까 그분의 카리스마나 그분의 이 세계적 안목이 얼마나 깊고 넓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918년 1월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 시절입니다.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1차 대전 후의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한 14개조 구상을 발표합니다. 그 전해 유럽 전쟁에 참전을 결단하였던 윌슨은 프린스턴 대학 총장 시절에 박사과정 유학생이던 이승만을 아주 총애하였습니다. 집으로 불러가지고 가끔 식사도 대접하고 그 딸과 또 이승만이 상당히 가깝고 해서 이 14개 중 민족 자결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이듬해 3.1운동의 한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드로우 윌슨과의 인연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어졌다 이겁니다. 우드로우 윌슨은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장개석 중화민국 총통, 그리고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카이로에서 만나가지고 전후 아시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대충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합의합니다. 이것은 처칠보다는 장개석과 루즈벨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죠. 이때도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민주당 정부로 1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1947년 민주당의 트루만 대통령은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를 해가지고 자유를 위협하는 국제공산 세력과의 대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이승만의 건국 노선과 딱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에 의한 한국의 건국이 가능해진 거죠. 독립운동과 건국의 말하자면 모태가 된 두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입니다. 우드로우 윌슨,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세 대통령이군요. 그렇게 치면은 트루만. 자, 1956년 6월 트루만은 남침 소식을 듣자마자 파병을 결심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덕분에 한국이 살았습니다. 1953년 이때는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휴전에 반대하는 이승만을 달래기 위하여 한미동맹의 기초가 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합의합니다. 이때는 공화당입니다. 1961년 민주당의 케네디 대통령은 박정희 의장을 만나서 군사혁명을 추진하고 경제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한국 측은 월남전에 참전하겠다는 파병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1963년 케네디가 암살된 이후에 존슨 대통령 시절에 한국은 2개 사단 총 5만 명, 연인으로는 약 30만 명, 전사자가 한 5천 명 됩니다. 월남에 파병하여 한미관계는 미룰기를 맞습니다. 같이 싸우면 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은 게 많습니다. 자, 다시 미국에서 정권이 바뀝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뀝니다. 닉슨으로 넘어갑니다. 1969년 월남전에서 발을 빼려 했던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은 괌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한국에 있던 2개 사단 중에 7사단을 철수합니다. 1977년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옵니다. 민주당 카트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의 인권 탄압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다가 군부의 저항을 받고 포기합니다. 이로 인한 한미 갈등은 11.6 사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민주당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게 카트입니다. 카트의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해서 민주당은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구나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81년 다시 공화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전두환 대통령을 초청합니다. 이것은 전두환 대통령처럼 다소
비민주적 지도자라도 소련과 대결하는 데 있어서는 다 우리 편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대소포위망 강화를 위한 포석에 들어갑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서울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전두환 정부를 지원하고 민주화 운동도 또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자, 1992년 이번에는 레이건의 후계자인 공화당 부시 대통령 시절입니다. 부시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미국 양해하에 북방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한중 수교를 이룹니다. 1994년에는 이제 다시 민주당이 들어섰어요. 미국에서. 클린턴 정부는 북핵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구상도 하지만은 김영삼 정부는 오히려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북한에 이용되어 가지고 핵 개발 시간을 주고 말았습니다. 2000년 김대중, 김정일의 6.15 선언 이후 2001년에 등장한 공화당 부시 행정부는 핵 문제를 근거로 삼아 너무 과속 접근을 견제하였고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를 노린 금융 제재로 압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김정은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했지만 그때는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북한이 2006년에 핵실험을 했을 때 여기서 단단히 공화당 정부가 손을 봐서 했습니다. 더구나 2007년에는 북한이 시리아에 핵폭탄 제조용 원자로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유로 삼아가지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재했어야 되는데 부시 행정부는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공군기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부수도록 했습니다. 2009년 이후죠. 2008년은 부시 행정부 때인데 이때 부시는 금융위기를 맞아서 이명박 정부를 지원하고 한국이 G20 회의의 회원국이 되도록 밀었다 합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 8년간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는 북핵에 대하여 전략적 인내란 명분으로 현상 유지를 꾀했지만 북한은 그 사이에 핵 능력을 키우는 데 성공해가지고 2013년 이후에는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의 실용적인 대외 정책을 지원했지만은 박근혜 정부가 친중 반미로 기울자 바이든 부통령을 보내가지고 배팅을 잘 해야 한다면서 경고사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017년 이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엔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났습니다. 아무 얻는 것 없이 김정은을 세계적 지도자급으로 격상시켜주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고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재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일별해보면은 한국은 미국이 민주당 정부일 때 오히려 관계가 좋았습니다. 우드로 윌슨, 트루만, 존슨 이때죠. 그러니까 독립운동, 건국, 그리고 호국 여기에 민주당 대통령들이 한국을 결정적으로 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들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지도상에서 지워졌을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 대외 정책이 대충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스트적이라는 거죠. 리버럴 자유지향적 국제 개입주의자들이다. 독립운동, 건국, 공산화 저지의 민주당 대통령들의 결단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바이든 당선 이후 한미 관계를 한국 정부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덕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려면 국민들이 여론을 만들어야 되고 전문가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